흘러가는 이야기 조선의 밤. 오늘 이야기는 기억하려고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어떤 장면은 남고 어떤 장면은 흘러가겠지요. 조선의 밤에도 그렇게 흘러가 버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편하게 누워 계셔도 됩니다.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잠이 오시면 그대로 잠드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끝까지 듣지 않아도 괜찮은 이야기들이니까요. 중간에 잠이 들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바깥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일을 마치고 방에 누웠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 대부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갔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에피소드 1 기다리지 않게 된 사람. 경상도 어느 고을에 학수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학수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밭일을 도왔습니다. 소를 몰고 나가 풀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시골 아이였습니다. 학수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창호였습니다. 창호는 학수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둘은 어릴 적부터 같은 서당에서 글을 읽었고 같은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름이면 함께 산에 올라 매미를 잡았습니다. 겨울이면 함께 얼음 위에서 놀았습니다. 창호는 총명했습니다. 서당에서 글을 배울 때 창호는 한 번 들으면 외웠습니다. 스승이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크게 될 것이다. 마을 어른들도 창호를 칭찬했습니다. 저 아이는 나중에 과거에 급제할 것이다. 우리 마을에서 벼슬아치가 나올 것이다. 학수는 창호만큼 총명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붓글씨도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러나 학수는 창호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호는 친구였으니까요. 친구가 잘 되면 기쁜 것이 당연했습니다. 둘은 자라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15살 때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평생 형제처럼 지내자. 서로 돕고 살자. 창호가 형이고 학수가 아우였습니다. 창호가 석 달 먼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22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창호가 드디어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배웅했습니다. 다들 창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꼭 급제해라.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되어라. 학수도 창호를 배웅했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길가에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창호가 학수에게 말했습니다. 급제하면 소식을 보내겠네. 그때 자네도 한양으로 오게. 내 반드시 자리를 마련해 두겠네. 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꼭 급제하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창호는 웃었습니다. 그래 기다려라. 반드시 소식을 보내마. 창호의 등이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학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창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밭일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호가 무사히 한양에 도착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소식은 없었습니다. 학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양이 멀지 않은가. 소식이 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지. 과거라는 것이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마을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학수는 창호 생각을 했습니다. 한양은 더 춥겠지. 창호가 고생하고 있겠구나.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소식은 없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소식은 없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소식은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소식은 없었습니다. 학수는 기다렸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학수는 25이 되었습니다. 혼인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웃 마을 출신으로 얼굴이 둥글고 손이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은 분이었습니다. 분이는 웃음이 많았습니다. 학수의 집안에 웃음소리가 늘었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날 학수는 문득 창호를 떠올렸습니다. 창호가 있었다면 들러리를 서 주었을 텐데, 축하해 주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혼례가 바빴습니다.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학수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아이였습니다. 학수는 기뻤습니다. 아내분이도 기뻤습니다. 온 집안이 경사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학수는 또 창호를 떠올렸습니다. 창호였다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었을 텐데, 창호는 그를 잘 알았으니까 멋진 한자로 의미 깊은 이름을 지어주었을 텐데, 학수는 스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이라고 붙였습니다. 동쪽 동자였습니다. 해가 뜨는 쪽이니 밝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대단한 이름은 아니었지만 학수는 만족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옹알이를 하고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걸음을 떼던 날 학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학수도 웃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학수는 29이 되었습니다. 장에 나갔다가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행상을 만났습니다. 학수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혹시 한양의 창호라는 선비를 아시오? 이 고을 출신인데 과거 보러 올라간 지가 7년이 넘었소. 행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양이 얼마나 넓은 곳인데요? 그 이름만으로는 알 수가 없지요. 선비가 한둘이 아니고 창호라는 이름도 흔하니까요. 학수는 그렇겠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학수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호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 한양에서도 이 별이 보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분이가 나왔습니다. 뭘 보고 계세요? 별을 보고 있어. 분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별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학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상을 치르는 동안 학수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문객을 맞고 제사를 지내고 묘를 쓰는 일로 2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상을 마치고 나서야 학수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밭에 나가면 아버지가 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루에 앉으면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학수는 문득 창호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창호에게 전해야 하는데 창호도 아버지를 알았으니까 어릴 때 우리 집에 자주 왔으니까 아버지가 창호를 좋아하셨으니까 그러나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창호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양 어딘가에 있겠지. 그것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학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학수의 아들 동희가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7살이 되었습니다. 글을 배울 나이가 되었습니다. 학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서당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당까지 가는 길은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학수도 어릴 때 이 길을 걸었습니다. 창호와 함께 걸었습니다. 옛날 창호와 함께 이 길을 걸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창호가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무슨 말을 했을 텐데 장난을 쳤을 수도 있고 진지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창호의 얼굴은 떠오르는데 목소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소리였더라? 높았던가 낮았던가? 그것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동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해요? 학수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서 가자. 15년이 지났습니다. 학수는 이제 37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 가닥이 몇 올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주름도 생겼습니다. 젊은 시절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분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부쩍 늙어 보여요. 학수는 웃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그런 거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분이도 웃었습니다. 나도 늙었어요. 거울을 보면 깜짝 놀라요. 둘은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수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예전처럼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수는 창호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별이 참 많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17년이 지났습니다. 학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7년 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환으로 오래 앓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학수와 분이가 번갈아 가며 간호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밤 학수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구나. 학수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나이 39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상을 치렀습니다. 조문객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왔습니다. 조문객 중에 창호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창호의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왔습니다. 창호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학수가 창호 어머니에게 절을 했습니다. 창호 어머니가 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좋은 분이셨지. 내가 어릴 때 많이 도와주셨어. 학수는 고맙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학수가 물었습니다. 창호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창호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네. 10년 전에 한 번 편지가 왔는데 그 뒤로는 소식이 없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네. 그저 살아있기만을 바랄 뿐이지.
학수는 그러시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창호의 어머니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학수는 생각했습니다. 창호는 어머니에게도 소식을 보내지 않는구나.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잊은 것일까?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학수는 42이 되었습니다. 아들 동이는 20이 되었습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얌전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집안이 풍족해졌습니다. 학수는 바빴습니다. 농사일에 집안일에 마을일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학수는 헛간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당 다닐 때 쓰던 책들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좀이 슬어 있었습니다. 학수는 책을 한 권 꺼내 펼쳐 보았습니다. 누런 종이 위에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학수의 글씨도 있었고 창호의 글씨도 있었습니다. 둘이 번갈아가며 바뀌어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 옆에 장난으로 그린 그림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린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학수는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창호의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획이 곱고 간격이 일정했습니다. 정성껏 쓴 티가 났습니다. 학수의 글씨는 비뚤비뚤했습니다. 급하게 쓴 티가 났습니다. 둘의 글씨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학수는 책을 덮었습니다.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헛간 구석에 상자를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 꺼내볼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학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깊이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밝았습니다. 새가 울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23년이 지났습니다. 학수는 45이 되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동이의 아들이었습니다. 학수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자의 이름을 지을 때 학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내분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름이 좋을까요? 학수는 대답했습니다. 준이가 어떨까? 준수할 준자. 분이는 좋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동이도 좋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좋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학수는 손자를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자고 있었습니다. 코가 작았습니다. 입도 작았습니다. 손가락은 더 작았습니다. 학수는 손자의 손가락을 만져보았습니다. 손자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학수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학수는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학수는 장에 갔다가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장터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인지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도 학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힐끗 쳐다보고 지나갔습니다. 둘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학수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창호였다. 방금 지나친 사람이 창호였다.
그 얼굴이 창호였다. 학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창호가 돌아왔구나. 아니, 장에 왔구나. 여기 있었구나. 돌아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뛰어가서 창호를 붙잡을까? 창호 형님 하고 부를까? 25년 만이야. 어디 있었어? 왜 소식이 없었어? 그렇게 물어볼까?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학수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았을 것이었습니다. 손자 준이가 할아버지하고 달려올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인사를 할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오늘 장은 어땠습니까? 하고 물을 것이었습니다. 학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학수는 밥을 먹다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옛날 친구를 본 것 같아. 분이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학수는 대답했습니다. 창호라고. 어릴 때 같이 서당 다니던. 분이가 말했습니다. 아, 그 한양으로 갔다는 분이요. 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했어요. 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알아봐서. 나중에 생각이 났어. 분이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 말을 걸어봐요. 학수는 그래야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학수는 그 뒤로 창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창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27년이 지났습니다. 학수는 50살이 되었습니다. 환갑이 머지않았습니다. 아들 동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환갑 때 잔치를 크게 열겠습니다. 학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럴 것 없다.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하자. 동희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학수는 52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수는 마당에 앉아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졸음이 왔습니다. 손자 준이가 다가왔습니다. 7살이 되었습니다.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준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릴 때는 뭐하고 놀았어요? 학수는 생각했습니다. 뭘 하고 놀았더라? 물고기를 잡았지.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았어. 나무에도 올라갔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보았어. 숨바꼭질도 했고. 준이가 물었습니다. 혼자 놀았어요. 학수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친구가 있었지. 준이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학수는 대답하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알고 있는 이름인데 혀끝에서 맴돌았습니다. 잠시 후에야 떠올랐습니다. 창호라고. 창호라는 친구가 있었어. 준이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어요? 학수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구나. 오래전에 한양으로 갔는데. 준이가 물었습니다. 언제 갔는데요? 학수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22살 때. 30년 전이구나. 준이는 오래됐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학수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학수는 잠자리에 들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리지 않게 되었을까? 20년 전쯤이었을까?
25년 전쯤이었을까?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기다림이 멈추었습니다.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기다림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가 걷히듯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습니다. 학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2살 때의 얼굴이었습니다. 젊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급제하면 소식을 보내겠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이 흐려졌습니다. 학수는 잠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포기해서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냥 놓치고 지나갑니다. 언제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돌아보면 이미 멀리 와 있습니다. 그것이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학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다리던 소식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수는 괜찮았습니다. 이미 기다리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창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과거에 급제했는지 못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한양에서 잘 살았는지 힘들게 살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학수에게 소식을 보내지 않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피소드 2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죄. 전라도 어느 마을에 석주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석주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이 없을까?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말이 없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 마을 사람들은 석주를 묵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없지만 할 일은 다 한다고 했습니다. 석주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석진이었습니다. 석진은 석주와 달랐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금방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진을 활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심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성격은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석주가 말이 없으면 석진이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석진이 덜렁대면 석주가 뒤를 수습해 주었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25이 되던 해 석진이 혼인을 했습니다. 상대는 이웃 마을의 연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중매로 만났습니다. 석진은 연화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화도 석진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혼인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연화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석주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웃는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웃을 때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석진과 연화는 잘 어울렸습니다. 석진이 떠들면 연화가 웃어주었습니다. 석진이 장난을 치면 연화가 받아주었습니다. 석진이 말하고 연화가 들었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형수 연화를 존경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현명했습니다. 집안일을 잘했습니다. 시부모를 잘 모셨습니다. 형을 잘 내조했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 이상의 마음은 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형수는 형이 아내였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석진과 연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석진은 기뻐했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석주도 기뻤습니다. 조카를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조카가 눈을 떴습니다. 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주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로 석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만큼 웃지 않았습니다. 예전만큼 떠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석주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형이 말하고 싶으면 말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석진은 점점 더 과묵해졌습니다. 예전의 활달함은 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웃음도 줄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도 줄었습니다. 연화도 예전만큼 웃지 않았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늘 무언가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석주는 우연히 형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방 앞을 지나가다가 들었습니다. 형이 연화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연화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석주는 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형수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석진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급히 집으로 옮겼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병이 깊었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석진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을 하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석주는 형 곁을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연화도 곁을 지켰습니다. 조카도 곁을 지켰습니다. 조카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석진이 석주를 불렀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석주야. 석주가 다가갔습니다. 예, 형님. 석진이 말했습니다. 둘만 있게 해다오. 연화와 조카가 방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석진과 석주만 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서 춤추었습니다. 석진이 말했습니다. 석주야, 내가 물어볼 것이 있다. 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을 물으려는 것인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짐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석진이 말했습니다. 연화가 너를 좋아했던 것 아니냐? 석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석진이 말했습니다. 혼인하기 전에 연화가 너를 먼저 봤다고 들었다. 너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더구나. 그런데 내가 말이 없으니까 나에게 왔다고 했다더구나. 석주는 몰랐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진짜로 몰랐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석진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연화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늘 의심이 되었다. 내가 없으니까 차선으로 나를 택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걸렸다. 석주는 말했습니다. 형님, 그것은. 석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말하지 마라. 듣고 싶지 않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석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석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한참 후에 석진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석진이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그것이 궁금했다. 연화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다. 물어봤다가 내 짐작이 맞으면 어쩌나 싶었다. 연화가 그렇다고 대답하면 어쩌나 싶었다. 그래서 물어보지 못했다. 평생 물어보지 못하고 끙끙 앓았다. 석주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형님, 오해입니다. 저는 형수님께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형수님도 형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압니다. 형수님의 눈을 보면 압니다. 형수님이 형님을 바라보는 눈을 보면 압니다. 그러나 석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석주 자신도 몰랐습니다. 말이 목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과묵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석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봐라. 피곤하구나. 석주는 방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흘 후에 석진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연화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조카도 울었습니다. 석주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석주는 생각했습니다. 형수에게 말해야 할까?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좋아했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평생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할까? 그러나 석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석주 자신도 몰랐습니다. 말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형은 이미 죽었습니다. 오해를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괜히 형수의 마음만 아프게 할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형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연화도 참석했습니다. 조카도 참석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석주는 연화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둘이서 오래 이야기하시던데. 석주는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건강하라고 하셨습니다. 연화는 그렇습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석주는 말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 형님이 오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좋아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할까? 석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말했을 때 연화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대답하면 어쩌겠습니까? 형의 오해가 아니었다면 어쩌겠습니까?
그 대답을 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연화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카는 다 커서 혼인을 했습니다. 석주는 조카의 혼례에 참석했습니다. 연화도 참석했습니다. 둘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형을 생각할 때마다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형의 오해를 풀어주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형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허리도 굽었습니다. 어느 날 석주는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조카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석주는 말하려다가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한참 후에 석주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별것 아니다. 조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무슨 오해를 하고 죽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화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형이 자신을 의심하며 죽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평생 몰랐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면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에 걸려서 나오지 않습니다. 때를 놓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석주는 평생 과묵하게 살았습니다. 말이 없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죄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였습니다. 용서해 줄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까요.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쯤에서 숨을 조금 느리게 쉬어도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밤입니다.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히 누워 계세요. 눈이 감겨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흘러갑니다. 당신은 그저 편안히 쉬고 계시면 됩니다. 에피소드 3 잊혀진 원한. 충청도 어느 마을에 덕수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덕수는 대장장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대장장이었고 할아버지도 대장장이었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대장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덕수는 솜씨가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배웠습니다. 쇠를 달구는 법, 두드리는 법, 당금질하는 법, 날을 세우는 법,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덕수가 만든 호미는 날이 서서 잘 들었습니다. 덕수가 만든 낫은 오래 써도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덕수가 만든 칼은 나무를 단번에 잘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의 대장간을 찾았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찾아왔습니다. 덕수에게는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만석이라는 대장장이었습니다. 만석도 솜씨가 좋았습니다. 덕수만큼 좋았습니다. 어쩌면 덕수보다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같은 스승 밑에서 대장이를 배웠습니다. 덕수의 아버지가 스승이었습니다. 만석은 덕수 아버지의 제자였습니다.
덕수와 만석은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도 인정했습니다. 내 솜씨가 좋다. 아니, 내 솜씨가 더 좋다.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서로의 대장간에 놀러도 갔습니다. 그런데 30살 무렵에 일이 생겼습니다. 그해 고을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이 농기구를 대량으로 주문했습니다. 호미 100자루, 낫 100자루, 괭이 50자루. 큰 주문이었습니다. 이 주문을 따는 대장간은 한 해벌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덕수와 만석이 모두 이 주문을 원했습니다. 현감은 시험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두 대장장이에게 각각 호미를 하나씩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호미를 만든 쪽에 주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덕수는 정성을 다해 호미를 만들었습니다. 밤새 풀무질을 했습니다. 쇠를 달구고 두드리고 담금질했습니다. 날을 세우고 자루를 끼웠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었습니다. 평생 만든 호미 중에 가장 좋은 호미였습니다. 만석도 정성을 다해 호미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덕수는 만석의 호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의 실력을 알았습니다. 만석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덕수는 호미를 들고 관하로 갔습니다. 만석도 와 있었습니다. 둘은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두 호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나를 만져보았습니다. 무게를 재보았습니다. 한참을 살펴보았습니다. 현감이 말했습니다. 만석의 호미로 하겠다. 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내 호미가 뭐가 부족합니까? 어디가 못합니까? 그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현감의 결정에 이의를 달 수는 없었습니다. 덕수는 관할을 나왔습니다. 만석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만석이 말했습니다. 덕수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음에는 내가 이길 수도 있다. 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마셨습니다. 속이 쓰렸습니다. 분했습니다. 내 호미가 못하지 않았다. 왜 졌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덕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석이 현감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시험 전날 밤에 만석이 현감의 집에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바쳤는지는 모르지만 빈손으로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분노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호미가 만석의 호미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덕수는 만석을 미워했습니다. 원한이었습니다. 깊은 원한이었습니다. 만석을 보면 이가 갈렸습니다. 만석의 이름을 들으면 속이 뒤틀렸습니다. 만석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덕수는 여전히 만석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을 만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마을이 달랐으니까요. 일부러 피했습니다. 만석이 오는 길을 알면 돌아갔습니다. 만석이 있는 자리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덕수는 40살이 되었습니다.
대장간 일은 잘 되었습니다. 덕수의 솜씨가 소문이 나서 먼 곳에서도 주문이 왔습니다. 아들도 둘이나 생겼습니다. 큰아들은 벌써 대장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덕수는 만석을 미워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얼굴을 떠올리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만석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요? 덕수는 대답했습니다. 그 자가 나를 속였어. 뇌물을 주고 주문을 빼앗아 갔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게 10년 전 일이잖아요. 언제까지 미워할 거예요? 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미워할 것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미워할 것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덕수는 45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에 갔다가 만석을 보았습니다. 만석도 덕수를 보았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석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덕수야, 오래간만이다. 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만석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직도 나를 원망하느냐? 15년이 지났는데? 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덕수는 50살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대장간을 물려받았습니다. 덕수는 반쯤 은퇴했습니다. 가끔 아들을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덕수는 마루에 앉아 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졸음이 왔습니다. 문득 만석이 떠올랐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분명 기억하고 있었는데 윤곽이 희미했습니다. 눈이 어떻게 생겼더라? 코가 어떻게 생겼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당황했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지? 분명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덕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석을 미워해야 하는데 미움이 희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식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 자를 미워한다. 평생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불이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이가 갈리지 않았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덕수는 55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만석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덕수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덕수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덕수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기뻐야 하는지 슬퍼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25년 동안 미워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석을 왜 미워했더라? 주문을 빼앗겨서, 뇌물을 줘서, 그랬지. 그런데 뇌물을 줬다는 것이 확실했던가? 소문이었다. 소문만 들었다. 확인하지 않았다. 어쩌면 소문이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 만석의 호미가 정말로 내 호미보다 좋았을 수도 있다. 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덕수는 60살이 되었습니다. 환갑이었습니다. 문득 만석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만석을 떠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났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덕수는 70살이 되었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덕수는 생각했습니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덕수는 대답했습니다.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구나. 손자가 물었습니다. 왜 미웠어요? 덕수는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안 나. 원한은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옅어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피소드 4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 이번에는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동쪽 산 너머로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천천히 번졌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새가 울었습니다. 참새였을 수도 있고 까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짹짹하고 울었습니다.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침밥을 짓는 연기였습니다. 하얀 연기가 굴뚝에서 올라와 하늘로 퍼졌습니다.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농부는 논으로 갔습니다. 논에는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직 익지 않은 벼였습니다. 초록색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출렁출렁 흔들렸습니다. 농부는 논둑에 서서 벼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자라고 있구나. 특별히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높이 올랐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뭉게구름이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개울물이 흘렀습니다. 졸졸 소리를 내며 흘렀습니다. 물은 맑았습니다. 바닥에 조약돌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개울에서 놀았습니다. 첨벙첨벙 물장구를 쳤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이었습니다. 밥은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낮잠을 잤습니다. 마루에 누워 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잠이 솔솔 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눈을 떴습니다.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노란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다시 논으로 갔습니다. 벼가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침과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논두렁에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풀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눈만 껌벅거렸습니다. 농부는 개구리를 보았습니다. 개구리도 농부를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개구리가 풀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서쪽 산으로 넘어갔습니다.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하늘 전체가 붉었습니다.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과 국이었습니다.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마당에 나왔습니다. 평상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반달이었습니다. 노란 반달이었습니다. 귀뚜라미가 울었습니다. 귀뚤귀뚤 울었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도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밤바람이었습니다. 서늘했습니다. 풀냄새가 났습니다. 흙냄새도 났습니다. 여름밤의 냄새였습니다. 사람들은 별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별을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품이 나왔습니다. 졸음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짖다가 그쳤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달이 높이 떠올랐습니다. 별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귀뚜라미만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지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큰 기쁨도 없었습니다. 큰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잠들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삶이 되었습니다. 에피소드 5 돌아오지 않은 사람. 강원도 어느 산골에 순덕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깊은 산속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10채도 되지 않았습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었습니다. 바깥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산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름이면 초록이 우거졌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들었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쌓였습니다. 계절은 그렇게 돌고 돌았습니다. 순덕의 남편 이름은 태호였습니다. 태호는 나무꾼이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그 나무를 장에 내다 팔아서 생계를 이었습니다. 장은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야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 나무를 지고 장에 갔습니다. 태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덕에게는 다정했습니다.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무거운 짐은 순덕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더 떼워주었습니다. 장에서 돌아올 때면 작은 선물을 사왔습니다. 머리에 꽂는 비녀, 손에 바르는 기름.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순덕은 기뻤습니다. 부부의 삶은 가난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태호가 산으로 떠나면 순덕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닭을 돌보고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태호가 나무를 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셨어요. 응, 왔어.
오늘 힘들었어요. 그저 그랬어. 매일 같은 대화였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태호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둘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별을 보았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혼인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처음에는 걱정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태호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 둘이서 잘 살면 되지. 아이가 없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야. 순덕은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둘이서 잘 살면 되지.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산이 헐벗어 보이는 계절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멀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아침에 산으로 떠났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도끼를 메고 지게를 지고 떠났습니다. 새벽 어스름에 떠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다녀올게. 저녁에 봐요. 조심하세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순덕은 태호의 등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호가 산길로 접어들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보았습니다. 산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태호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닭에게 모이를 주었습니다. 텃밭에 물을 뽑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태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퍼놓고 기다렸습니다. 태호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늦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나무가 많이 나는 곳을 찾아 멀리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태호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마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별이 나타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찬바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호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친 것은 아닐까? 혹시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혹시 짐승을 만난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순덕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태호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어제 아침에 떠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걱정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산이 험하다는 것을 다들 알았습니다. 절벽도 있고 계곡도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나온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태호를 찾았습니다. 온 산을 뒤졌습니다. 태호가 자주 가던 곳을 찾았습니다. 골짜기도 찾았습니다. 절벽 아래도 찾았습니다. 계곡도 찾았습니다. 태호는 없었습니다. 도끼도 없었습니다.
시계도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찾았습니다. 태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찾았습니다. 태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흘을 찾았습니다. 태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닷새를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찾기 어렵겠습니다. 산이 너무 넓습니다. 미안합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호는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사라졌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짐승에게 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있는 산이었으니까요. 절벽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많은 산이었으니까요. 계곡에 빠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영 알 수 없었습니다. 순덕은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어딘가에서 다쳐서 못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으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산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순덕은 혼자 겨울을 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방에서 웅크리고 지냈습니다. 태호가 해놓은 나무로 불을 때웠습니다. 태호가 있었으면 더 따뜻했을 것입니다. 태호가 있었으면 덜 외로웠을 것입니다. 순덕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 덮인 산만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요한 산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았습니다. 산에 꽃이 피었습니다. 새가 울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덕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꽃 핀 산만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으세요. 돌아가신 것입니다. 슬프지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신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확인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바깥을 살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의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거라. 다시 시집을 가거라. 아직 젊지 않느냐.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서방님이 돌아오실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30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이틀에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저녁 바깥을 살폈습니다. 이제는 사흘에 한 번 살폈습니다. 기다림이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방님을 잊어가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밭에 콩과 배추를 심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일을 하면 생각이 줄었습니다. 태호 생각도 줄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잠이 잘 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35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흐릿해졌습니다. 눈이 어떻게 생겼더라? 코가 어떻게 생겼더라?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당황했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데. 그날 밤 태호의 얼굴을 떠올리려고 애썼습니다.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4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어도 산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는지는 모릅니다. 어느 순간 끝나 있었습니다.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나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45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물었습니다. 순덕 어르신은 왜 혼자 사세요? 순덕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순덕은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5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태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 형체만 있었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나 돌아왔어. 순덕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순덕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55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허리도 굽었습니다. 어느 날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그대로였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새가 울었습니다.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서방님은 저 산 어딘가에 있겠지. 뼈라도 저 산 어딘가에 묻혀 있겠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65이 되었습니다. 친정 조카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조카가 물었습니다. 고모 외롭지 않으세요? 순덕은 대답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안 외롭기도 하고. 조카가 물었습니다. 고모부 생각 많이 나세요? 순덕은 대답했습니다. 가끔 나. 그것뿐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75이 되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누웠습니다. 친정 조카가 곁을 지켰습니다. 순덕이 눈을 떴습니다. 순덕이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 기다렸던 것 같은데. 조카가 물었습니다. 뭘 기다리셨어요? 순덕은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 조카가 말했습니다. 고모부요. 고모부를 기다리셨잖아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그랬던 것 같아.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순덕은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기다린다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끝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사람은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에피소드 6 흘려보낸다는 것. 지금까지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기다리지 않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기다리지 않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오해를 풀 수 있었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잊혀진 원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0년을 미워하다가 어느 순간 미움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워하던 얼굴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잠들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떠난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끝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시 끌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 대로 괜찮습니다. 기억난다면 기억나는 대로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이야기들에는 교훈이 없습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들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깨달으라고 들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밤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갔을 것입니다. 기록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기록에 남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기억에 남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도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흘려보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잡지 않는 것입니다.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바람이 지나가듯이,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듯이, 구름이 움직이듯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듯이,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잊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나면 기억나는 대로, 잊어지면 잊어지는 대로, 그냥 두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두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붙들고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놓아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걱정도 그렇습니다.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흘려보내도 됩니다. 내일 생각해도 됩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붙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셔도 됩니다. 잠이 오시면 잠드셔도 됩니다. 이미 잠드셨다면 그대로 주무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흘러가도 괜찮은 이야기들은 원래 그런 자리에 머무는 법입니다. 붙잡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들도 그런 자리로 가겠습니다. 기다리지 않게 된 사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잊혀진 원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모두 그런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겠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문득 떠올릴 때까지, 아니면 영영 떠올리지 않더라도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원래 기억하려고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듣다 보면 어떤 장면은 남고 어떤 장면은 흘러가겠지요. 남은 장면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두 흘러갔다면 그것도 충분합니다. 조선의 밤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누군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흘러갔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하루였을 수도 있고 평범한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슬픈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흘러가면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뜰 것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쉬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잠이 오시면 잠드시면 됩니다. 밤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어둠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고요함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편안히 쉬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해가 떠 있을 것입니다. 새가 울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쉬세요.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꿈 없이 깊이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